자, 생산성. 자, 부가가치. 제가 아까 이 개념만 이해를 우선 해보세요. 영업잉여라는 건 우리가 이익을 낸 거예요. 매출액 빼고 이렇게 한 이익이에요. 이익에다가, 인건비. 판관비 쪽에 있는 인건비인데,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인데, 세금과 공과? 이건 영업외 비용 다음에 법인세를 내거나 뭐 아니면 다른 세금, 아니면 또 다른 공과들 있는데, 거기다 감가상각비까지. 이 모든 거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뭐예요?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가가치라는 개념을 조금 낯설지만 이해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value added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부가가치세 낼 때 그 부가가치가 이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세 어떻게 내죠? 내가 100에 갖고 왔어요. 100을 갖고 올 때 110을 주잖아요. 근데 이 100에 갖고 온 것 자체를 200에 팔아요. 너무 많이 팔긴 하지만 200에 팔아요. 그죠? 그럼 220을 받죠. 그리고 부가세는 20에서 10 뺀 10만큼만 내잖아요. 이게 부가가치세 이야기고 100에 갖고 와서 200 팔았죠. 그러면 중간에 100만큼이 증가했죠. 이 증가한 게 부가가치죠. 그럼 그 100만큼만 어디 갔어요? 내 인건비, 우리 직원들 인건비, 세금 내고 여러 가지 썼죠. 쓴 비용이지만 이게 다 부가가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표님들 아까 제가 좀 회사 부실 평가를 해서 대표님 수익성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왁에 비해서는 적고 아이템도 좀 진부화돼가지고 앞으로 좀 성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 어떻게 좀 청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보고 아니면 새로운 뭐 R&D를 통해서 사업을 해보시는 걸 얘기를 하다 보면 대표님이 한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급여 가져가잖아. 이걸로 아니 100억 지금 자산 돌려갖고 1억 버는 거 이거 왜 하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급여 가져가잖아요. 100억에서 1억 번다는 거 내 급여 빼고 직원 급여 빼고 다 빼고 나서 남은 게 1억이라는 거잖아요. 자본 이득이 1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그냥 기본 노동 비용에 대한 걸로 1억을 내가 어쨌든 돈을 더 챙겨가니까 급여를 가져가잖아. 또 내 직원들 급여 가져가잖아. 이게 하나의 사실은 부가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게 절대 아니죠. 그 부가가치만큼 내가 생산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의 모든 이 부가가치를 다 합치면 GDP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뭐 부가가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예시를 이렇게 제가 뭐 앞에 재무상태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어요. 예시로. 여기도 뭐 글자가 좀 뭔가 빠진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보세요. 뭐 글자 보셔서 오타 나거나 해도 아실 수 있는 정도의 글자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율은요. 방금 했었던 부가가치. 여기는 매출액이에요. 희한하게 액이 자꾸 없어져요. 매출액에서 방금 계산했던 부가가치를 해서 하면 해요. 30, 24. 평균은 25, 22예요.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결국에는 부가가치가 줄어들었네요. 그죠? 똑같이 이익이 줄어드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률이 줄어든 거니까. 전체 이익은 늘어났었지만 이익률은 줄었잖아요. 그죠? 부가가치율. 자, 노동 생산성. 이건 종업원 수예요. 네, 희한해요, 이거. 몇 번을 고쳤었어요, 이거. 종업원 수. 다른 데서 적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까지 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글자가 또 이렇게 깨져요. 자, 자, 밑에 거, 위에 거 볼까요? 총자본 이거 두 개까지 삭제시키면 종업원 수로 부가가치를 나눈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회사 전체의 부가가치를 종업원 수로 나누니까 1인당 부가가치라는 거죠. 그죠? 한 명이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했느냐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평균 임금이 있어요. 평균 임금하고 1인당 노동 생산성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당연히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높아야 되죠. 제가 봤었을 때는 보통은 2 이상 3 정도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회사에 있지만 회사 밖에서 있을 때 내가 그 기업에다 어쨌든 내 고객에게 노동 생산성으로 보면 10 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항상 일을 했어요. 내가 1억을 받으면 그 회사는 10억의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돼요. 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 기업에다가 그런 페이버와 부가가치가 그만큼 증가하고 그 중에 내가 일부를 가져온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쵸? 레버리지를 높이는 게 필요하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이상 안 되던데, 어쨌든, 이게 지금 보니까,
오, 이건 뭐죠? 아, 전자회사니까 이건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노동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사업, 베이스 사업이고, 이건 제조업이니까 부동산, 기타 등등 이런 또 기기 설비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건 거니까 1인당 뭐 자동화만 돼 있다라고 하면 뭐 직원 몇 명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요즘 다 자동화 다 시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90, 95. 산업평균은 85, 74다. 이 회사가 훨씬 더 높네요. 자, 노동 생산성은. 부가가치는 GDP라고 그랬죠. 우리 전체 그 국가로 보면 GDP라고 그랬잖아요. GDP를 우리 그 노동 가능 인구수로 나누면 노동 인구수로 나누나 아니면 전체 그 국민수로 나누나요? 1인당 국민소득? 다 나누죠? 좀 그렇긴 하다. 아무튼 그렇게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오는 것처럼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자본 투자 효율, 부가가치, 총자본 중에서 부가가치가 얼마 돼요? 총자본이라고 하는 건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이 합친 게 총자본. 총자본 이꼬르 자산이죠. 자산을 총자산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총자본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 자산이라고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아, 내가 100억이라는 총자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창출하느냐인 거죠. 그죠? 총자산 내가 100억을 투자해서 아까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였잖아요. 근데 그 이익만을 볼 건 아니다. 왜? 이익만을 봤더니 대표님 이 회사 왜 하고 계세요? 이러면 대표님이 난 이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내가 급여를 3억 가져가니까 이익이 그만큼밖에 안 되지만 내가 급여를 5천만 원만 가져가면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잖아요. 이익만 볼 게 아니라 부가가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자본에서 부가가치 비율로 나누었다. 그래서 30, 26, 24, 21 정도의 비율이다. 그럼 이걸 쪼개서 보면 매출액, 부가가치, 총자본, 매출액. 요 매출액 곱하면 없어지니까 위에 거하고 수는 똑같죠? 그죠? 자, 잠깐만요. 여기도 곱하기 100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이에. 는 앞에. 없어지면 총자본분의 부가가치 100이 있어야지 비율로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매출액의 부가가치니까 부가가치율이죠. 네? 그 다음에 총자본의 매출액이니까 총자산 회전율이죠. 결국에는 총자본 투자 효율이라고 하는 자본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율에다가 총자산 회전율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험 볼 거 아닌데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와닿아야 되죠. 왜 와닿아요? 보세요. 부가가치를 얼마나 내는지를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율에다가 거기에 투하된 총자산을 몇 바퀴 돌리느냐를 곱하면 당연히 투자 효율이 나오겠다. 느낌은 오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가치 비율. 이것도 주당 순이익. 네,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이건 이제 시장 가치가 있다라는 전제니까 우선은 시장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장 가치를 어떻게 도출할지를 다음 시간 타이밍에는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 가치 비율은 시가가 존재해야 되니까 비상장 주식도 우리 그 시장이 존재하긴 하죠.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그 사이트도 있고 공식적인 사이트도 그 뭐죠? 아무튼 있어요. 네, 사실 아무거나 거래되진 않지만 ROTC였나? 그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에서 시가가 실제는 어쨌든 거래되는 시가고요. 비상장 주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거래를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것도 시가고요. 아니면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거래가 됐다면 그것도 시가로 볼 수는 있죠. 그걸로 PER 구해볼 수 있어요. 주당 순이익. 내가 한 주에서 이득 들인 게 주가가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지가 PER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퍼라고 얘기 보통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퍼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퍼주가 뭐예요? 회사 이익은 이만큼 났는데 주가는 낮으니까 퍼가 낮다, 저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거의 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돼 있다. 그러면 뭐 다른 리스크가 없다라고, 다른 리스크가 있으니까 낮아졌겠죠. 우리 회사가 미국에 상장 가잖아요. 그러면 저퍼가 돼요.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능력이 있는 회사를 미국에 갖다 놔도 코리안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퍼겠죠. 그 저퍼의 요소를 파악했는데 리스크는 감당할 만하다,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사는 것처럼 그 요소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시가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여기는 장부가, 주가를 장부가라고 하세요. 여기는 주가는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이것도 시장 주가예요. 순자산하고 순이익이니까. 자, 그래서 장부 가치 비율, PBR이에요.
이건 똑같이 장부가로 어쨌든, 몇 배 정도 되는지를 보는 거다 보시면 되고, 이건 시가 개념이니까 에바와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 타이밍에 또 한 번 더 해드릴 부분이에요. 에바, 그 다음에 이브, 에비타 이런 걸로 해서 시장 가치 분석 그리고 실질적인 기회비용을 감안한 그 회사의 수익성 이 부분 지금은 다 장부에 있는 어떤 숫자들만 갖고 봤다라고 하면 좀 더 시장에 주어져 있는 이유를 반영한 실질적인 이 회사의 가치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M&A를 하거나 그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필요한 관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됐어요. 네, 지금 맞춰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걸 지금 기타 부분을 ROI 자, 1분만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거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는 그냥 숫자로 다 합쳐져 있었잖아요. 근데 공통형 재무제표라 그래서 자산 총계를 100으로 놓고 비율들을 한번 쭉 쪼개보는 거예요. 연도마다 다 쪼개놨죠. 자, 100 중에서 유동자산이 24, 당좌자산은 19, 매출채권은 4. 보기가 편하죠. 내가 총자산을 이만큼 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걔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는 거니까. 그 비율이 객관적으로 높다 낮다는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이걸 어떻게 조정할까를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3, 2, 4 늘어났죠. 늘어났다면 관리가 필요하겠다. 단순하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고 손익계산서도 100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왔어요. 당기순이익이 13, 11, 7 상당히 많이 줄어가고 있구나. 어떻게 해서 줄어가고 있었는지 보니까 매출 총이익은 조금 줄었어요.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판관비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들이 많이 줄었겠다 알 수 있죠. 그죠? 판관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찢어봐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수형은 기준점을 100으로 놓고요. 변동된 걸 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옆에도 변동된 걸 숫자로 대충 봤지만 방금 전에 매출채권 했었죠. 재작년 기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96만큼 있다가 지금 167로 늘어났어요. 매출 채권이 67%나 늘어났어요. 재작년보다. 그 말은 적게 회수하고 있다는 거죠. 다들 힘들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조화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회수해야만 돼. 회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내가 현금을 보유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파이낸싱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손익계산서 한번 보면 100을 기준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매출액은 23% 늘었다는 거죠. 자, 이익은요 69%, 41%가 줄었다는 거예요. 매출액은 20%가 늘었는데 순이익은 40%가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똑같아요. 판관비 부분이 138%로 40%가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재무제표로 그냥 있는 바가지 있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수형, 그다음 공통형 이 재무제표로 전환해가지고 보는 것도 충분히 분석적인 의미가 있겠죠. 추세 분석, 흐름 분석,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재무제표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자, 마치는 걸로 하고 질문은 마치고 받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